무슨 뜻이에요?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내며 불렀던 노래. 이미 제목부터가 누이가 죽었어. 이 망자가 잊을 망자인데요. 망할 망자, 죽었단 얘기인 거지. 누가? 누이가. 총 10구로 되어 있어요. 19채 향가라고 되어 있고 19채 향가는 다른 말로 사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향가에서도 가장 정제된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채 향가의 형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들떨어졌어. 추도적이에요. 죽었네. 애상적이야. 슬프네. 의지적이야. 세상에. 이 말 그대로 따다가 어디다가 갖다 붙여줄 수 있어요. 방금 했던 모죽지란 거 갖다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가와 나의 공통점. 둘 다 추도적이다. 혹은 둘 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밑줄. 그리고 얘는 옆에다가 조금 더 쓸 말이 있어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엔드. 재회를 확신하고 재회를 기대하면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참신한 비유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정과 삶의 무상함, 슬픔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슬픔에 대한 종교적 극복 의지를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했습니다. 자, 빨리 기억해. 모죽지란가 아까 몇 부분으로 나눴었어요? 모죽지란가를 이렇게 나눴어. 몇 부분으로 나눴을까? 그치, 4개로 나눠놨지. 19채 향가는 대부분 3단 구성이에요. 옆에 보니까 4, 4,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4, 4, 2 이렇게 끊어놓는 거다. 역시 위에서 볼 일 있나? 밑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나눠봅시다. 4, 4, 2 이렇게 나눠놓을 거예요. 됐을까요? 네. 밑에 것 좀 확인할게요. 생사로는 옆에다가 해석 써야 되겠네. 생사로는 살고 죽는 길은. 그러면 요 로가 길로 자란 이야기인 거겠네요. 생사길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일로 가면은 살고, 일로 가면은 죽어. 근데 여기에 내가 서 있는데 이정표가 없어. 확실하지 않지. 이쪽 길로 가면 산다고는 한데 진짜 사는 길일까? 장담을 못하겠네. 한 번에 확 선택할 수 있겠어요? 선택하기 어렵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길은 갈림길을 의미하고 갈림길에서는 어떻다? 어디로 가야 되지? 선택이 쉽지 않아. 오늘 완전 나 인기쟁이구만. 살고 죽는 길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음에 두렵고 여기는 이승이죠. 저승에 삶과 죽음이 공존하진 않아. 이승에 삶과 죽음이 공존하지. 여기에 있음에 두렵고 머뭇거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죽음이 두려워. 이런 거지. 나 죽을 거예요 하고 이렇게 어디서 뛰어내리려고 서 있는 애 뒤에서 하면 놀랄걸? 여기에 있음에 두렵고 나는 이제 간다 안녕 이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그렇게 떠나갑니까? 여기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죽은 누이예요. 죽은 누이가 나 이제 간다 안녕 이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난 이제 갈게 라고 얘기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죽음을 거부하였어요. 죽는 순간까지 나 죽기 싫은데. 두 번째 어떻게?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은 중내산에 유언도 못 남기고 죽었겠지. 어느 가을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앞에 말이 빠졌죠.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 또 말이 빠졌네요.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구나. 이제 가러 갑시다. 어느 가을, 가을이라는 것 자체는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죠. 뭐? 충만한 계절, 아니면 나뭇잎파리가 다 떨어져 소멸의 계절. 여기에선 소멸, 죽음의 이미지가 있지. 누이가 죽었으니까. 어느 가을,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이파리가 떨어지게 된 거지. 떨어진 잎이다. 누구? 죽은 누이다. 그러면 이 바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누이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해야 되겠고, 누이가 죽었는데 이른 바람에 죽었어. 누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을까? 일찍 죽었어.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어요. 뭐라고 해요? 요절. 일찍 죽었어. 너와 나는 한 가지, 같은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나뭇가지가 있는데 요 이파리는 너고 이 이파리는 나고. 그렇죠. 그럼 이 같은 가지, 이거는 누굴까? 그렇지. 같은 부모. 너와 나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나는 네가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느낌표 꽝. 영탄 적어주고. 탄식이죠. 살면 뭐하나? 누이가 죽었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바로 여기가 인생무상. 이 느껴지는 부분인 겁니다. 아으 감탄사예요. 어머 여기는 위에다가 쓸게요. 밑에 글이 뭐 내가 말이 너무 많았네. 19채 향가 마지막 9번째, 10번째 구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 낙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구는 항상 아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이게 19채 향가의 형식적 특징. 미타 차례에서 만날 나. 요렇게 넣으면 훨씬 하지. 미타 차례에서 너를 만날 나. 그러면 셋째 줄에 나는 죽은 누이였는데 9번째 줄에 나는 이 시의 화자, 월명사 아저씨였겠네. 슬프지만 너를 만날 때까지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 돛 닦으면서 기다리련다. 뭐뭐 하련다. 의지적. 슬퍼하지 않고 종교의 힘으로 승화하겠다.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괜찮을까요? 네.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자. 오늘 나뭇가지 잘 그려줬는데? 역시 나뭇가지에는 애벌레 한 마리 정도는 있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작품 구조도 누이가 죽었죠. 슬퍼요. 누이가 요절했어. 도대체 이런 인생은 허무할 수가. 하지만 종교적으로 승화하면서 재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옆에 거. 그리고 누이의 죽음, 형제가 죽었을 때 쓰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비육식탄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고 없어요. 명사형으로 종결돼? 아니요. 기다리겠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어순의 도치 없어요. 계절의 변화 없죠. 하강적 이미지 활용합니다. 정답은 5번. 쌤 그러면 하강적 이미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어디가 있을까? 밑에서 찾으면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에다가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 해놓으면 되지. 그리고 위에 본문으로 와서 떠딜 잎 따위 떨어질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 이미지. 하강적. 괄호 열고 소멸. 이 C에서는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너무 당연히 하강이지. 근데 이렇게 둘 사이에서 헤어져서 멀어지는 것도 하강적 이미지라고 봐요. 어쨌든 1번의 답은 5번. 2번 보러 갈게요. 기역에서부터 미음. 저는 본문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기역, 생사로, 살고 죽는 길. 1번. 화자와 시적 대상 사이에 있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 삶과 옆에다가 씁시다. 죽음의 갈림길. 니은,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일찍 불어온 바람. 누이가 일찍 죽었다 그랬죠? 젊은 나이에 죽었음. 저는 그걸 두 글자로 줄여서 요절.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 3번, 화자와 시적 단계가 대상이 혈연관계에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그렇지. 한 가지, 같은 부모. 괄호 열고, 이 시의 화자와 이 시의 대상은 무슨 관계다? 혈연관계다. 미타찰, 극락세상이죠. 인생무상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 아니요. 요 리을은 미타찰. 우리 언젠간 다시 만날 재회의 공간. 그리고 미타찰은 불교에서의 말하는 극락세상이기 때문에 미타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맞아, 이 시 불교적이었지 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때까지 미음, 돛닦아 기다리겠다. 재회를 위한 화자의 노력. 나쁘지는 않네요. 재회 위한 화자의 노력. 이거 지저분하게 문제 내면 어떻게 낼 수가 있겠어요? 재회를 위한 시적 대상의 노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네. 언제나 틀린 말은 문장 전체가 틀리지 않는다. 한 단어가 틀린다.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2번의 답은 4번. 밑에 3번 보러 갈게요. 보기에 따라서 차힐이견. 차힐이견 어디가 있어요? 있고. 차힐이견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저희고. 아무튼 읽어봅시다. 향가는 향찰의 해독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향찰이라는 건 한자를 빌려 쓰는 차자 표기입니다. 글자를 빌려서 씁니다. 한자를 빌려 쓰는데 어떻게 빌려 쓰냐? 뜻을 빌려 쓰기도 하고 한자에 음을 빌려 쓰기도 한다. 뜻을 빌리면 훈차 혹은 훈독. 음을 빌려서 쓴다. 음차 혹은 음독. 음으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 이구의 즈차힐 이견은 윗글에서 저희고 저어하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즈흘이고라고 해석하면 의지하고로 해석하거나 머뭇거리고로 해석해서 머뭇거리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 봅시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거겠지. 다음, 의지하고 머뭇거리고 어디가 즈흘이고 의지하고 의지할 거야. 시적 화자가 의지할 거야. 누구한테 의지할 거야? 죽은 누이한테 의지할 거야? 아니야. 스님인데 의지할 건 부처님밖에 없지. 제발. 제가 돛 닦고 있을 거니까 우리 누이와 꼭 만나게 해주세요. 아 부처님 제발. 물론 이렇게 찡얼찡얼 대지는 않았겠지. 즈흘이고 위에다가 다시 씁시다.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제일 가까운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죽음의 순간 절대자에게 귀의하다. 부처님에게로 돌아가다. 죽음의 순간에 절대자에게로 귀의하다. 답은 3, 4 중에 하나겠네요. 머뭇거리고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립니다. 왜? 너무 무서워. 죽고 싶지 않은데? 살고 싶은데? 옆에다가 할까요? 일단은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고 죽음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죽고 싶지 않은데 나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요게 제일 적당하겠네. 그래서 답은 3번. 이 문제 너무 좋다. 다음 맥락을 고려할 때 A, B, A 나 안녕 이제 간다. A는 죽은 누이. B 미타 차례에서 너를 만날 나 라고 해놨으니까 이 시의 화자. 이렇게 해놓으면 끝나겠죠. 됐을까요? 네. 어디 볼까? 그냥 학교쌤이 여러분들 한번 니들 당해봐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첫째 줄 정도는 물어줄 수가 있어요. 자, 현대국어로 보면 생사로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 해석 어떻게 했어요? 살고, 죽는, 길, 은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렇지 않나? 살다 생, 죽을 사, 길로, 숨기다 은 해석 어떻게 했어요? 생사로은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해석할 땐 어떻게 살고 죽는 길, 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요 세 글자는 뭐 한자의 뜻을 빌린 훈자. 뒤에 나와 있는 요 은은 음을 빌린 음자. 요 정도. 요 정도만 그냥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한 것들 한 1학년 교과서 정도에도 나와주는 애들인 것